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시 45분에 이재명의 위정교사 재판인데 열립니다. 실제 검찰 쪽의 정인 신문 다 끝났기 때문에 2명이 신청. 검찰 쪽의 정인은 이제 최초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측에서 신청한 한 7, 8명. 그것도 아무 관계 없는 이제 KBS 직원들. 최초로 필요하고 이제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이런 데 정인을 채택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하고요. 아마 이제 그걸 심리할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재판이. 문제는 이제 이게 끝나면 거의 재판이 이제 몇 번 안 남았다. 원래 위정 교사는 이제 총선 전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그때 따따붙다는 배성희 변호사가 그때 변론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측의 지연 전략 그리고 이제 김동연 판사가 진짜 이게 나쁜 판사입니다. 참 나쁜 판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위정교사 빨리 놓을 수 있는 거는 천천히 해. 그 다음에 실제 이재명의 본류 재판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갖다 붙여놨고 이런 거 있잖아요. FC. 이런 거는 이게 솔직히 5년, 10년 걸린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재판은 이제 총선 전날에도 나와. 총선 기간, 운동 기간 나와. 왜? 어차피 안 끝날 거니까 나와. 이게 쇼하는 거죠. 진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안 해. 그 다음에 도저히 못 끝나는 거는 막 이재명이 불러가지고 법원에서 이재명한테 원칙적으로 다 재판하는 것처럼 쇼를 해.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가 참 나쁜 판사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이 위정교사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선고가. 최하 늦어도 이제 한 2, 3번, 3, 4번 하면 이게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이제 몇 달 내에는 결과가 열심히 나와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재명과 이제 위정 교사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일당들이 항상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위정 교사. 그 다음에 증거 인멸. 그리고 이제 진술 번복하는. 이런 게 이재명 일당들이 상습적으로서는 사법방해 행위입니다. 먼저 이제 법리적으로 사법방해죄 이런 죄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제 사법방해죄가 있죠. 미국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평균 7년 형량이 나올 겁니다. 7년 이상. 엄청난 형량이죠. 우리나라 살인죄가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사법방해죄 중에 거의 우리나라도 개별적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대표적인 게 위정이잖아요. 위정. 그 다음에 증거인멸.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도 사법방해죄라는 죄는 없어도 그런 죄는 없어도 위정, 그 다음에 증거인멸, 그 다음에 범인을 숨겨주는 도피 이런 죄들은 개별법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보다 조금 부족한 게 뭐냐? 바로 진술 번복이에요. 검찰에서. 이게 미국은 엄하게 처벌합니다. 미국은요.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거짓말 하잖아. 검찰이나 경찰한테. 그러면 그냥 위정처럼 심하게 엄하게 처벌하는 게 이게 사법방해 대표적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죄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법원 가가지고 선서 이래야 하면 위정만 법원에 가서 위정만 처벌하고 검찰에 와서 참고인이라고 그러죠. 참고인. 검찰에 와서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왜? 선서를 안 했으니까 위정은 아니잖아요. 검찰이니까. 근데 사법방해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은데 이걸 처벌하는 조항이 우리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사법방해죄를 신설한다면 검찰에서 이제 허위진술에가 수사를 곤란하게 했을 때 이걸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사법방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국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사법방해로 검찰 허위진술이든 위정이든 증거인멸이든 범인 도피 다 처벌하는 거고 그게 다 사법을 방해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이제 위정, 그 다음에 증거인멸, 범인 은닉 도피는 있는데 검찰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는 처벌 조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일당의
사법방해를 보면 이재명 자체가 김진성 씨한테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위정을 해달라, 이게 녹취록까지 나와버렸잖아요. 자백하고 있고. 이게 첫째, 이재명 일당의 사법방해 위정교사는 첫째 김진성, 이재명 본인이죠. 본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또 위정이 나왔죠. 바로 이제 이재명 부인과 관련해서 배소연 이자가 이제 엄청난 위정을 해버렸죠. 자기가 김혜경 씨한테 현금으로 다 받은 걸 내가 이게 꿀꺽하고 내가 성남에 안 낸 거지. 법카로 쓴 거 다 김혜경 씨가 돈으로 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엄청난 위정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그 위정으로 배소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게 한마디로 김호중스러운 거예요. 김호중의 매니저가 옷을 갈아입고 내가 운전했다. 이게 엄청난 범죄죠. 위정은 아니지만 왜 검찰의 경찰 진술이니까. 그런데 범인 은닉이 된다 했잖아요. 김호중이를 도피시키려고 결국 범인 발견을 곤란하게 내가 운전했다. 이게 범인 은닉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소연의 그 범죄도 위정이면서 김혜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게 엄청난 범죄다. 일단 위정이 된 거죠. 거기에 만약에 김혜경이나 이재명이가 배소연하고 짜고 당신이 다 뒤집어서라 이랬으면 이게 다 공범이 된다. 이재명과 김혜경도. 특히 김혜경에는 뭐 당연히 공범이 된다 봐야 돼요. 왜 배소연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김혜경이가 그 거짓말을 가만히 용인하고 있는 거는 공모했다고 봐야죠. 아닌 게 뻔한데. 근데 김혜경이는 그냥 진실인 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잖아. 피고인석에. 다 짜고 했다 봐야죠. 실제 그 배소연이는 뭐 물론 이제 이재명과 김혜경을 지켜주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배소연이가 재산을 80억 이상 들고 있으니까 이 재산 가지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이재명이가 배소연 보고 야 그거 돌려줘 하기도 우습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내 거니까 돌려줘 못하잖아요. 지 거라면 이게 이재명이 죽는데 그냥 배소연이가 지가 써도 돼요. 그냥 지 거라고 생각버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다스 할 때도 그러댔잖아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할 때도 문제 있었거든요. 실제 그 큰형이 내 거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도. 따라서 이제 배소연이는 그 재산 욕심도 많이 날 겁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한 절반은 떼주겠지. 아니면 이게 뭐 자기 가져버릴까 뭐 어떨지.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저는 위정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두 번째 이재명 일당의 사법방해 위정 중에 두 번째가 배소연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화영이도 만만치 않죠. 이화영이는 자기가 진술을 번복하는 거는 처벌은 안 돼요. 왜? 위정은 이제 그 자기가 선서를 해야 되고 정의만 되니까 이화영이는 이제 그 피고인이니까 자기가 막 이게 진술을 바꾸고 번복하는 거는 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게 미국 같으면요. 아까 사법방해 검찰이 진술 바꿔도 사법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이화영이가 말을 이게 바꾼 이 부분만 가지고는 뭔데 그 자체로 위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박찬대, 우리 보통 코찬대, 마치 지금 원내대표 박찬대가 이우일 이번에 용인에 출마했었죠. 이화영이 40년 지기 이런 분에게 만나가지고 말을 이게 맞춘다든지 또는 이제 그 이우일이 통해서 백정화 이화영의 부인을 또 이게 해외가지고 말을 번복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그거는 이게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증거를 인멸등재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는 게 없애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증거 위조입니다. 증거 인멸 행위라는 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증거를 새로 작출하거나 전부 이게 증거 인멸 등 죄입니다. 이 박찬대 행위가 전부 이게 증거 인멸에 해당되는 이런 게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영이가 선고되면 이제 이재명
재판할 때 이완이가 정인으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위정하면 그렇게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 자체가 박찬대, 이우일, 그다음에 부인까지 백정화 씨 전부의 그 증거인멸 될 수가 있다. 이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심한 거는 야 김용희 이놈은 이게 진짜 뻔뻔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다 위정으로 막 구속이 2명 돼버리잖아요. 김용희가 돈 받는 시점에 알리바이를 조작해 버렸다니까요. 알리바이를 누구냐? 이홍우 씨라고 있습니다. 이홍우 이분이 경기도 시장 상권 위원장까지 한 옛날에는 이게 이재명의 척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즘 검찰의 복덩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복덩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김용 일당의 모든 범죄 정보를 검찰이 술술술 잡아가고 있다. 옛날에 그 장시호가 뭐 특검의 복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홍우 이분이 검찰이 엄청난 걸 많이 이제 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오히려 위정을 했는데 아직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 안 하잖아. 협조를 잘 하니까. 옛날에 하면 기각됐죠. 근데 이분 때문에 구속된 게 벌써 구속된 게요. 2명입니다. 그것도 이게 이재명 캠프의 핵심 상황 실장들이 2명이나 위정을 교사한 걸로 그만큼 이게 위정 교사가 무거운 거예요.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김용희 살리려고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이홍우한테 거짓말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구속된 사람이 박지민. 언론에서는 이름을 안 써요. 뭐 박모라고 한 데도 있고 보도도 잘 안 해. 박지민. 그 다음에 서은주.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이은주 할 때 은이 아니고 밑으로 은주. 은의 은자 이은주. 그 다음에 박지민. 2명은 이미 구속이 돼버렸다니까. 위정교사로. 그만큼 위정교사가 이재명이도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비하면 이재명이도.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 받고 지금 하는 게 그 유명한 우리 이우종 성남 아트센터 서울대 노가 이재명이 최측근이죠. 이우종. 그 다음에 새만금 홍보위원 성준후 압수수색이 됐죠. 그 다음에 변호사까지 이재명 변호사들은 이상하게 범죄에 많이 가담해. 변호사까지 조사를 받죠. 이상호 변호사. 이렇게 5명이 김용 위정에 가담한 거죠. 이용우까지 하면 6명이에요. 야, 김용 사건. 근데 결국 5년 받았잖아요. 근데 항소심 하는데 판사한테 또 막 대들고 난리치다가 자기 매를 버는 거죠. 김용. 이재명이 근데 공식으로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척근이다. 이게 바로 김용입니다. 김용.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완전히 위정하거나 그 다음에 증거인멸한 사법방해가 몇 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이재명 본인부터 김혜경, 배소인 통해서 김혜경 부인, 그 다음에 최측근 김용은 이미 구속이 2명, 5명. 그 다음에 이화영도 지금 이렇게 개 난리치다는 계속 거짓말하면서 말 바꾸고 있잖아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화영도. 이런 식의 재판이. 전부 이게 회유하고 완전히 협박하고 회유하고 해서 위정이나 계속 이 증거를 인멸하고 숨기고 이게 바로 이재명 일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게 검찰 찾아가서 협박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법원을 기망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협박하는 이런 게 이재명 일당의 반법치. 이걸 이게 우리가 분쇄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법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오늘 이제 이재명 재판도 이제 빨리 신속하게 끝내라. 신속하게 끝내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나머지 엄중하게 배소인도 처벌하고 빨리 이게 검찰이 칼이 좀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됩니다. 배소인이 같은 사람 뻔한 위정하는 거 바로 그냥 영장 청구해버려야죠. 뭐 검찰의 날이 시퍼렇게 날이 서야 됩니다. 그게 정의의 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을 우습게 보면 판사가 3번이나 위정하는데도 박정호 판사 배소인이 뻔뻔하게 위정하고 김혜경이는 그게 만든 것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이 얼마나 뻔뻔한 행위입니까? 이런 게 사법방해 행위들을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